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현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 환상, 즐거움, 기쁨, 아니면 배상감. 박두진 시인이 황혼 무렵에 도봉산에서 느끼는 삶의 고독과 그리움입니다. 산다는 것이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쉬지 말고 빨리 달려와 나를 구해다오. 적막한 가을 산에서 간절히 부르는 그대. 박두진 도봉 해설. 삶이 외롭고 힘들 때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것?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이 바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해질 무렵 도봉산을 찾아간 박두진 시인이 만난 고독과 외로움의 정서를 간결하고 단정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누구도 오지 않는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어둠이 밀려듭니다. 이 어둠이 밀려든 건 절망감이죠. 그러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을 보면서 처절한 고독 속 나를 구원해 줄 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시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상황에서 마돈나를, 그 자신을 구원해줄 마돈나를 갈구하는 그런 시고요. 김용태 그리운 그 사람은 원래 수능 특강에 두 편이 함께 묶어져서 나왔는데요. 어, 전두환 독재 시절입니다. 전두환 독재 시절 그 암울한 상황에서 그리운 그 사람을 갈구하는 시입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가을 도봉산을 배경으로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화자는 해가 막 저물려고 하는 무렵부터 밤이 되어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 변화를 바탕으로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을 산을 고독하고 적막한 세계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을 깨닫습니다. 이로 보면 화자는 가을 산과 자신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지닌 태도는 비관적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끝부분에서 화자가 그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표출한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 말에 창작된 것으로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반드시 외적 증거 보기를 줍니다. 기계적으로 우리 문학작품을 공부할 때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요약해 나오는 거 딱 보고 외우는 건 그건 바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책에 나온 문제 절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절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나 관련 문제들 유사 문제 찾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작품 읽는 거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고요. 작품 감상하기 가면 또 다 있으니까요. 도봉, 제목이 도봉이잖아요. 도봉은 도봉산이죠. 저도 서울에 있는 도봉산 보기는 봤는데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도봉산은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대상입니다. 감정이입법이 쓰이면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봉산에서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또 그대를 기다리게 되죠. 이 도봉산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밤이 되었을 때 어둠 속에 별을 보면서 희망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인식이 바뀌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산새도 날라와, 산새. 이렇게 꺽쇠를 갈로를 했는데요. 앞으로 꺽쇠 갈로 한 거 많이 나옵니다. 이 꺽쇠도는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죠. 기다림의 대상이고 긍정적 대상이고 결국은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 연에 가면은 그대로 집약됩니다. 이 산세 뭐도 나오는데 이것들이 모두 그대로 집약됩니다. 꺽쇠 갈로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요. 여기는 산세에 도가 있죠. 보조사 도가 쓰였는데 도는 함께 한다는 뜻이죠. 산세도 날라와 도는 다른 것도 날라와 다음에 뭐가 있겠죠. 다른 것도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 산세도 오지 않고 다른 것도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짖지 않고 이거 뭡니까? 산세도 날라와 우짖지 않고 산세도 오지 않는다. 도봉산에 보니까 해질물에 가니까 산세도 없더라. 내가 기다리는 산세가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슬프죠. 우짖지 않고는 청각적 이미지네요. 산세라도 날라와 짓고 있으면은 덜 외롭을 건데, 덜 적막할 건데, 요 관로한 거는 외롭고 적막한 상황입니다. 뒷부분에도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꺽쇠에 관로한 거는 기다림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고 내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냥 관로한 거는 외롭고 적막한 상황입니다. 구름도 뜨거운, 구름은 산세가 왔죠? 내가 기다리는 대상인데요. 내가 한테 도움되는 대상이죠.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는 외롭고 적막한 상황이죠. 자, 좋은 것은 오지 않는 도봉산. 내가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 도봉산이죠. 인적 끊임 곳 홀로 앉은. 이건 고독의 심상이죠. 이 상황을, 외롭고 고독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갈로하는 전부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인적 끊임 곳 홀로 앉은 뒤에 이어지는데요. 요거는 산의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죠. 의인법입니다. 산의 인격을 부여해서 화자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지가 나올 수 있겠죠. 가을산의 어스름,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자, 이거는 가을산의 어스름은 가을산은 공간적 배경이죠. 그 다음 또 가을도 계절적 배경이지만 어스름은 시간적 배경, 해질 무렵이죠. 자, 1에서 3년까지는 가을산의 적막한 풍경, 배경이 드러납니다. 도봉산에 가보이 적막하더라, 슬슬하더라 이렇습니다. 호이 호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자, 호이 호이는 음성 상징어잖아요. 여성어죠. 자, 이 호이 호이 소리 높여 부릅니다. 이건 화자의 정서 공허감을 부각시켜주는 소재입니다.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가 쓰여 있고요. 이 시는 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도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누구는 기다린 대상이죠. 억시 갈로한 거는 긍정적이고 기다린 대상이고 나를 구원해 줄 존재라 했습니다. 없이 누구도 없나 하고 불러보는 겁니다. 자, 고독한 자아의 정서입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구 없나 하고 불러보는데 아무도 없죠. 울림은 헛되이 먼 곳을 되돌아올 뿐. 이게 메아리죠. 이거는 내가 누구도 없나 허이 허이 불러봤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청각적 이미지로 화자의 정서 아무도 없으니까요. 공허감이고 외로움이고 고독이죠. 고독을 형상화했습니다. 아, 내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런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 공허감, 고독한 정서를 어, 감각적으로 드러나게 했죠. 자, 이거는 상황에 대한 비관적이고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아이고 외로워 죽겠다. 자, 4, 5, 연은 반향 없는 메아리, 외로움과 공허감이 드러납니다. 상근을 길게 느리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아까 그 해가 넘어가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일몰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몰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적 배경이고요. 자, 일몰을 바라보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라지죠. 넘어가니까. 해가 없어지니까요. 소멸의 정서를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삶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연과 교감하면서 관조하는 계기가 됩니다. 황혼과 함께, 황혼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자, 고독의 시간. 우리 공부는 남이 해줄 수 없듯이, 우리 뭐 정호승 시인이 말했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이어 별과 밤. 자, 이어 밤만 온다 하면은 좀 그런데 별이 있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별은 밝잖아요. 밤은 단절의 시간이죠. 그러면 이 시간은 밤과 함께 별과 밤은 오는데 이 밤은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자, 황혼에서 밤까지 상황이 점점 나빠졌죠. 이런 의미에서 점증적입니다. 황혼은 그래도 뭐 앞에 뭐 보였는데 밤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절망적인데. 자, 근데 별이 있죠. 자, 별이 있어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죠. 생은 갈수록 쓸쓸하고 삶이죠. 자, 생은 삶인데 이게 내가 사색하는 대상입니다. 뭐 이건 삶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삶은 갈수록 쓸쓸하고 삶의 쓸쓸함, 정막 우수 고독이 되겠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사랑은 괴롭더라. 요거 대꾸네요. 자, 화자의 내면의 정서, 쓸쓸하고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6에서 8년은 생과 사랑에 대한 자각, 인식이죠. 가색을 통해서 쓸쓸함, 괴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대에 위하여 나는 이제도 자, 그대는 내가 기다린 대상이죠. 자, 앞에 여러 가지 꺽쇠가 알로 있는데 이 그대로 집약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게 하는 대상이고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이제도는 나는 이제도 지금도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다음에 뭔가 이어지죠.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긴 밤과 슬픔 긴 한번 볼까요? 요거 사실 한 줄에서도 별 문제 없잖아요.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 한 줄에서도 문제 없는데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시행을 바꾸었죠. 이런 걸 행간걸침이라 합니다. 이 행간걸침을 통해서 긴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 긴 밤은 결국 존재를 탐구하는 시간과 슬픔, 고통이 되죠. 뭔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겠죠. 해절하고도 비관적이긴 하지만 변화의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입니다. 어스름 황혼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밤을 나도 모르는 그대는 화자가 기다리는 존재고 화자에게 고통과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 쉬느냐. 여기도 행간걸림이죠. 어느 마을은 아마 화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장소, 그대가 쉬고 있는 곳이니까요. 쉬는요, 이거는 감정이 고조되고 여운이 느껴집니다. 어디서 쉬느냐, 그 다음 뭔가 생각된 거 있겠죠. 이런 거 빨리 와서 나를 구하지 않고 네 쉬고 있느냐, 빨리 와서 나를 구해다오, 이런 뜻이죠. 9에서 10여는 그대의 희구는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움, 기다림, 구원의 갈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앞에서 이 상황의 나의 침실로를 제시했는데요. 꼭 같이 보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형식이 자유롭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자, 율격이 있는, 운율이 있는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감각적이다. 시각적, 청각적 이런 분위기가 있죠. 사색적, 생각하는 게 있다. 관조적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넌지시 바라보면서 깨달음의 계기로 삼았죠. 독백적. 모든 시는 사실 거의 독백적입니다. 주제는 삶의 외로움과 구원의 갈망, 적막한 가을 산에서 느끼는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입니다. 가을 산에서 느끼는 삶의 고독감과 그리움이고요. 특징입니다. 자연물, 산새, 구름, 그늘, 황혼 등을 매개로 시인의 고독, 외로움의 정서를, 쓸쓸함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요. 시간의 흐름, 으스름, 황혼, 밤에 따라 화제의 정서가 심화됩니다. 점점점점 이 정서는 고독, 외로움, 쓸쓸함이 되겠죠.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가 독백적 어조로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었죠.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그 도봉산이죠. 도봉산에서 내면 세계로 자신의 의식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도봉산도 그렇고 저녁 황혼이라는 시간도 그렇고 밤이라는 시간도 그렇죠. 행간 걸침으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미의 과감한 생략으로 시적 여운의 효과를 줍니다. 화자의 내면 세계, 정서와 상황을 직접 드러냅니다.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이런 부분이 그렇죠. 긍정적 기대감이 드러난 구절은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밤만 있으면 아닌데 별과 밤이 오잖아요. 그대에 의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는다. 왜냐하면 밝은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